안녕하세요. 해초여행의 황은지 이상혁입니다. 네. 매니저님, 최근에 해외 트레킹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잖아요. 네, 사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트레킹 중에도 저희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오늘 이 시간에는 트레킹 여행 중에 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에티켓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. 사실 에티켓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먼저 어떤 게 먼저 생각나세요? 맞아요. 산행 에티켓이라고 하면은 이제 물론 걷는 것부터 이야기하는 게 제일 맞겠지만 사진 촬영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사진 촬영이요? 네, 사진 촬영이요. 좋은 풍광이나 아름다운 경관 앞에서는 이제 사람이 많이 촬영을 하잖아요. 네, 그렇게 되면은 뭐 계속 줄이 길어진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만약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못 찍었어도 잠깐 나왔다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냥 바로 가시는 이런 에티켓을 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해외에 가면은 워낙 좀 풍경이 멋있으니까 그 안에 현지에 사시는 분들이나 또 해외 트래커들을 이 프레임 안에 넣어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요. 사실 그때 좀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좀 사진을 찍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. 근데 이게 상당히 저는 좀 중요한 에티켓이라고 생각해요. 이 부분은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러면 사진 촬영 말고 또 어떤 에티켓이 좀 있을까요? 예,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길이 좁은 데서 이제 트레킹을 하실 때 그 길을 이제 한쪽이 다 붙여주셔야 돼요. 왜냐하면은 길을 막게 되면은 이제 하산하시는 분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또 옆에서 올라가시는 분, 그러니까 저희보다 좀 더 빨리 올라가시는 분들에게 좀 피해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잘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좀 좁은 길이나 이런 데서 일렬로 좀 한 방향으로 걸어가야 된다. 예, 맞아요.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. 또 그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요. 저는 예전에 어떤 다른 동영상에서 저희가 이런 아름다운 자연 속을 걷는 건 우리의 오감을 즐기러 가는 것이다. 근데 그렇게 우리도 오감을 즐기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오감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오감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저는 부딪히는 거, 이런 촉감도 되게 오감 같은데 좁은 길에서 좀 이렇게 좀 주의하지 않고 이렇게 좀 부딪히는 이런 것들은 좀 피해줘야 될 것 같아요. 가방 저희가 많이 메고 가잖아요. 당연히 등산할 때 가방을 메는데 이 가방의 겉부분에 너무 큰 액세서리 같은 거를 좀 달랑달랑 거리게 단다거나 저희가 옷 같은 거를 벗었을 때 그걸 잘 마무리해서 넣지 않고 가방에 너무 걸쳐가지고 다니거나 하면은 그게 좀 소리도 많이 나잖아요. 그리고 좀 가까운 데서 걸을 땐 주변 사람들한테 좀 그게 거슬리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 부분도 좀 저는 가벼운 에티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또 뭐가 있을까요? 제가 또 언급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스틱이에요. 스틱을 사용하게 되면은 너무 길거나 이럴 경우에는 뒷사람에게 좀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스틱을 만약에 꼭 사용해야 된다 하시면은 항상 뒤도 보시고 앞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스틱을 좀 더 안전하게 뒷사람 피해 안 가게 그렇게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스틱을 저희가 내리막길에서 또 길게 쓸 때도 있고 오르막길에서 조금 짧게 쓸 때도 있는데요. 실제로 그 스틱 때문에 뒤에 계시는 분이 좀 다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. 맞아요. 네.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. 가능하면은 스틱의 끝부분을 땅하고 가깝게 이렇게 사용하는 게 그것도 중요한 에티켓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맞아요. 매니저님, 저는 지금 북한산 등산로 입구에 살고 있는데요. 그래서 등산객 분들을 좀 자주 볼 기회가 있어요. 이건 한국에서나 해외에서나 꼭 지켜줬으면 하는데요.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이나 라디오 소리를 너무 크게 바깥으로 틀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. 저는 이건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사실 그분들도 똑같이 이제 자연을 즐기러 이제 트레킹을 하시는 거잖아요. 근데 자기가 원치 않게 타인에 의해서 그런 큰 소리를 들은 거는 소음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행동은 저는 산행 에티켓에 안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리고 또 그런 산장 같은데 저희가 뭐 하루 일과를 끝내거나 혹은 그렇게 중간에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쉬는 곳이나 거실 같은데 있잖아요. 저희 쉬는데 거기에서도 가끔 음악을 트시거나 그리고 여러 명이 자는 그런 방에서도 음악을 트시는 분들이 계세요. 맞아요. 그거는 좀 안 했으면 하는 행동이에요. 맞아요.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. 뭐 이제 인솔 다 마치고 나서 산장에서 좀 쉬고 있는데
그 같은 방 사람이 이렇게 라디오를 되게 크게 트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했고 좀 쉬기가 좀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그쵸. 이왕이면 쉬는 시간에도 좀 그런 거를 좀 배려해서 네. 좀 에티켓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요즘에 네. 우리나라 국립공원에서도 술을 마시는 걸 금지하는 구역들이 좀 생겼잖아요. 네. 저도 사실 술을 되게 좋아하지만 좀 술에 관해서는 좀 꼭 지켰으면 하는 게 있어요. 그게 뭘까요?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같은 경우에도 트레킹 등산로나 트레킹 길이나 그다음에 바깥에서 술을 더 금지하는 곳이 많거든요. 그래서 가능하면 야외에서 술을 좀 많이 드시는 것은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근데 사실 산행하다가 좀 힘들고 이러면은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한 잔 먹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? 사실 좀 평탄한 코스도 많으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요. 네. 물론 같이 가는 가이드나 인솔자분들이 법에 어긋나면 제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길이 네. 저희가 뭐 산행길 같은 게 꼭 평탄하다가도 되게 위험한 길들도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안전을 위해서라도 산행 도중이나 트레킹 도중에 좀 술을 드시는 거는 좀 저는 그건 에티켓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사실 저도 이렇게 트레킹 하다가 앞에서 걸어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술 냄새가 나면은 네. 굉장히 불쾌하고 아 나도 저러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네. 사실 그래서 술 냄새도 네. 뭐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저희가 나는 냄새인데 그것 맞아요. 때문에 즐기러 와가지고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. 네. 이것도 좀 지켜줬으면 하는 에티켓 중 하나입니다.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매니저님 마지막으로요. 네. 좀 잔소리 같은데 다들 아시는 얘기인데 쓰레기 얘기 에티켓 한번 해볼게요. 네. 이게 저희 지금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 앞에 붙어 있는데요. 네. 과일 껍질이나 이런 거는 거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, 산에. 네. 이런 것들도 거름은 절대 아니고 반드시 비닐봉지에 싸서 배낭에 넣고 와야 되는 점. 맞습니다. 그리고 뭐 이제는 다 지키시겠지만 이 산에 사는 생물들도 중요하니까 야호 같은 거 절대 하지 않는 거 이런 에티켓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 이렇게 팀장님이랑 에티켓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알게 모르게 또 지켜졌거나 안 지켜졌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런 걸 좀 더 인식을 하고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아마 다 잘 지키고 계실 거예요.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요.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내가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도 지켜서 정말 즐거운 트레킹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. 자, 매니저님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. 저희 해초 트레킹의 대표 상품을 거기에 맞는 등산화를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. 네. 자,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동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 안녕.